안녕하세요. 100년 전후의 도연영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국민을 위한 정부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정치와 본질, 근본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만나볼 100년 전의 주인공은 진정한 군대는 국민을 위한 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자 군대 역시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군대와 군의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한 김진욱 군사연구소장을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군대, 국민을 위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궁리하는 김진욱 군사연구소장. 그 안보를 유지하는 효과적인 생산적인 그런 방법이 있다. 시우시. 한국과 중국 국방력 교류의 선구자. 외국과 교류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 먼저 문화를 이해하라. 이상주의적인 전투력이도 상향되는 태평소 인간 문화재. 군에서 보낸 청춘의 세월. 군에서 맺은 인연. 전우는 군사연구에 가장 큰 힘을 실어준다. 군이 강한 군대, 탄력적인 군대, 효율적인 군대. 또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사랑하는 군대,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른 아침, 김진욱 소장이 어디론가 바삐 향한다. 업무로 인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가 절대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다. 체력 단련 좀 하려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이제 뭐 런닝머신도 좀 하고 기구도 좀 들고. 16년간의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지 16년이 된 김진욱 소장. 그는 군인과 민간인의 중심에 서 있다. 군사연구소를 운영하면서도 군 시절 다져진 체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애쓴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규칙적으로 꾸준히 할 때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군사연구하는 것도 꾸준히 하다 보면은 바라던 성과를 이룰 수 있고 또 빛을 발할 때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그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이건 늦은 밤이건 시간을 가리지 않고 운동하는 김진욱 소장. 그의 운동에는 그만의 철학이 담겨 있다. 예, 옛날처럼 뭐 드는 게 쉽지는 않아요. 옛날에 뭐 많이 들고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운동하는 것은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같은 거를 여기 체력 관리하면서 다 풀 수가 있고 또 몸 관리가 가능할 때 일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하루도 안 빼먹고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의 건강한 신체는 건강한 정신과 더불어 밝은 미래까지도 밝힌다고 믿고 있다. 김진욱 군사연구소장은 바로 이곳에서 우리 군과 국민의 가교 역할을 하고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곳이고 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군사연구소.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군사연구소라고 들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군사 정책 개발하고 국방 기술 더 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또 군의 정책을 국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무슨 세미나라든가 토론회 같은 것도 하고 군사 정보를 교류하기도 하고. 이곳에 참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책들은 다 어떤 책들이에요? 이제 월간지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보고서 또 연구 논문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들어있고. 김 소장이 직접 발품을 팔아가며 구한 세계의 선진 국방 정책, 군사 외교 관련 서적들은 월간 군사지를 통해 우리의 국방 정책과 접목시켜 새로운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그 이 월간 군사지를 내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이 군사 문제, 안보 문제가 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의 안보 공감대를 형성한다든가 군민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군사 문제를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군사 잡지를 발간하고 있는 겁니다.
생도 시절부터 안보에 관심을 기울였던 김 소장. 임관시 정훈병과를 택해 장병들의 안보의식, 군인 정신을 확립시켰다. 걸프전에 참전하며 그가 경험했던 것들은 새로운 뜻을 품게 만들었다. 저는 이제 육군사관학교를 다니면서 또 군대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안보를 유지하는 효과적인 생산적인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군사정책, 그런 안보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그 일하는 그만큼 빛이 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소를 시작했고. 我也常去，我也常去，有时候借书，借书，有时候有时候查资料。查资料。我不我不常在那儿常在看书，那儿看书，在宿舍休息。 그는 주변국의 국방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중 가장 많은 교류를 하는 중국. 김 소장은 그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짬이 나면 중국어를 공부하곤 한다. 주변국들과의 전략적인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항상 그 전쟁의 고통을 당하고 그럴 때는 그 주변국들과의 전략적인 공감대가 형성 안 됐을 때, 그것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주변국들과의 전략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곧 빛을 발했다. 다양한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주변국의 군 정책을 교류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2002년도 중국과 함께 한중 안보 포럼을 시작하여 다음 해에는 한일, 2006년에는 한미 안보 포럼까지 교류의 영역을 확장했다. 국민관계라든가 국민들의 안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대국민 세미나라든가 또 군의 정책을 홍보하는 세미나를 한다든가 그런 일들을 이제 쭉 해왔고, 또 주변국들과의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중국과 일본, 미국 이렇게 국제적인 그 포럼을 연례적으로 중국하고도 또 베이징에서 1년은 베이징에서 1년은 서울에서.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과의 원활한 관계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국방력 부분에서도 역시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가 중국과 국방력 관계가 전혀 없던 시절 김진욱 군사연구소장은 이 분야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중국으로 가기 전에 이곳에 머물며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서 특별한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자리로 함께 가보시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가야 한다. 중국을 알기 위해 김 소장이 자주 찾았던 주한 중국 문화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영걸 문화원 원장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중국어반 학생. 같이 공부하셨던 네, 분이시죠? 중국과 한국 사이에 현재 50년 정도 이렇게 단절이 돼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한 5천 년 정도의 역사와 문화를 같이 했던 이제 두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50년의 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5천 년의 그 도도한 강물이 금방 허물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군사관계, 이런 안보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문화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면은 아주 쉽게 풀릴 문제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여기 바로 이 중국 문화원이 그래서 그런 문화교류의 바로 첨병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화원이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곳이죠. 중국어를 배울 목적이었던 김 소장. 쉬는 시간이면 도서관을 찾아 중국 고서를 보며 중국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곤 했다. 저는 200과 두보를 중국의 그 정치 지도자 모택동과 등소평에다 비유를 합니다. 두보는 그 인민들의 그 어려운 삶이라든가 뭐 그런 애환이라든가 어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구제해야 될 것인가, 그런 아픔을 많이 시로 읊었어요. 200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떤 이상이라든가 낙관주의적인 미래의 어떤 꿈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마치 그 모택동의 어떤 이상주의적인 것과 어떤 사상적으로 이렇게 맞닿아 있다고 봐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다음에 인정 있고, 예, 보고서 마음이 통하고, 예, 아주 그
저희로서 아주 춘진하시는 분입니다. 상당히 열심히 하셨죠. 특히 뭐 중국 문화라든지 특히 안보에 관계하시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안보 문제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도서관에 와서 그런 서적들도 많이 읽으시는 것 같고. 중국이 우리나라 정세에서 2001년도 중요하다라고 그는 생각을 중국 문화원에서 배우고 느낀 것을 가슴속 깊이 담아 중국과 국방 교류를 목적으로 무작정 배낭 하나만을 맨 채 중국으로 향했다. 초기에 이제 포럼을 시작할 때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이제 많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념적인 문제도 있고 또 그동안 50년 동안 이제 단절돼 있던 것을 다시 이제 터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김 소장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주력했다. 교류에 앞서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외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올림픽과 함께 또 우리나라와 중국의 문화 교류도 더욱더 활발해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중한 수교 벌써 15년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두 나라의 그 정치, 경제, 문화 여러 방면에서 많이 발전했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 방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문화 교류 행사도 많고 그다음에 문화 교류를 통해서 그 중한 두 나라 국민들 사이에 친선이 그 또 많이 강화하고 서로 또 이해했습니다. 문화가 같다는 것은 무슨 정치 체제가 같다든가 무슨 경제 체제가 같다는 것보다도 엄청나게 강한 그 연대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뭘 사회적으로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같은 어떤 문화라든가 습속이 이렇게 같은 것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한국과 서로 아주 양쪽의 이익을 위해서 굳건히 해야 된다면은 바로 우리가 그 문화의 같은 점 이것을 찾아서 출발하면은 그것은 100%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날 밤 김 소장이 다시 군사연구소를 찾았다. 신년 들어 처음으로 주최하는 세미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그는 군사연구소장으로서 내일 개회사를 맡았다. MNS 모델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제 잘 개발해 왔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측면, 그 실무적인 측면에서 어떤 표준이 있어야 되겠다. 군인이 활용을 하든 군무원이 활용을 하든 누구든지 그 모델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표준화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꼼꼼한 확인 작업을 통해 원활히 진행이 돼야 하는 세미나. 세미나를 하루 앞둔 날이면 군사연구소는 밤이 깊은 줄 모르고 회의가 이어지고 난다. 몇 명이나 오는 건가? 우리 군의 특성상 사람이 계속 순환하는데 계속해서 MNS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 오고 그 사람들 교육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 노하우를 전달하는 체계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런 연구를 통해서 그걸 바뀔 수 있고 근데 또 하나는 지금까지 군사 관련 연구는 현역만 해왔는데 앞으로는 카이다라든가 ADD라든가 기술품질원이라든가 민간인 신분의 연구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군 전술학을 그 공식적으로 배우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군 전술학을 이해하고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체계화된 연구가 아주 중요하죠. 모델을 개발한 사람들은 확실히 잘 알지만은 그 개념이라든가 그 철학이라든가 그 또 사용법이라든가 뭐 용도라든가 이런 걸 잘 알지만은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런 교육을 안 시켜주면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실무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이제 많다. 우리 소장님의 특징이라면은 국제적인 전략 감각이 상당히 뛰어나요. 통상적으로 우리는 주변국 하면은 미국, 일본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소장님은 범위를 넓혀서 러시아와 중국과도 동반자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접근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방목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만 딱 정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각자 알아서 대신 이제 그 하다가 브레이크 걸릴거나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는 아주 아이디어를 즉각 아주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내주기는 하죠. 지금의 군사연구소가 있기까지 녹록치 않은 생활이었다. 그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할 때면 늘 그를 붙잡아주는 이들이 있었다. 8평에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돈 되는 일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주변 식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선배님들이라든가 동기들이라든가 후배들이 이 일이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또 취지에 공감을 해주고 그래서 제가 힘을 얻어서 정말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해왔습니다. 김 소장을 믿어준 정신적 지지자들이 있었기에 그는 나만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자긍심과 함께 앞으로도 군사 연구에 힘을 다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세미나 준비로도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그가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고 한다. 우리 저 생도 시절 아주 내 친하게 지냈던 동기생이 전방에 있다가 이제 서울로 부대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한번 가서 만나려고. 그는 먼 거리를 이동할 때면 항상 지하철을 이용하곤 한다.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사색의 시간을 즐기고 현재 진행되는 일을 정리하는 데 있어 최적의 장소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군에서는 그 상급 부대에서 짜여진 계획 또 하급자가 짜주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이제 결국 따르게 되는데 사회에 나오면 자기가 이제 시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이 돼요. 군문을 나서며 그가 배운 또 하나의 인생살이인 셈이다. 김진욱 소장이 도착한 곳은 그의 전후 모광용 대령이 학군 단장으로 근무 중인 홍익대학교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저 조심해라. 내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너한테 올까 괜찮아. 응? 괜찮아. 괜찮아? 나는 본다. 전투력이 더 연구소장으로서 야전 군인으로서 서로 바빠 자주 만나지 못했던 이들. 모 대령은 만나자마자 군 생활을 김 소장에게 들려준다. 그래갖고 군이 유지되느냐 그걸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선배님 군의 전투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온 것 같습니까? 군의 전투력이 그것은 목소리 크게 하고 코 크게 한다고 거기서 나온 게 아닙니다. 나도 모델력을 통해서 이제 군의 현실에 대해서 뭐 자주 얘기를 듣고 그리고 모델형이 이렇게 보다시피 또 내가 또 의지할 만한 또 어떤 강력한 성품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의지가 되고 20년이 지나면서 지금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얘기의 문화가 군내에서 정착이 되고 있다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정해주고 가치관을 주입을 시켜주면 자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 군대 문화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거든. 지금 우리 야전 군이 그렇게 가고 있대. 나는 그걸 확신을 한다. 근데 이 사람은 우리는 그때 기합을 막 주고 막 이래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 아니다 말이야. 우리 그렇지 않아도 지성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니까 알고 있었다. 이걸 생각한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를 외치던 김진욱 소장. 같은 생활관을 쓰며 그의 이야기를 항상 귀담아 듣고 가장 많이 이해해주던 모광용 대령. 쪼글떼기를 못하고 내가 쪼글떼기 잘하고 말이야. 선착순을 맨날 맨 뒤에 와, 맨 뒤에 일부러. 맨 뒤에 와야 기합 좀 덜 받거든. 그 연병장에서 그 눈 쌓인데 이렇게 낮은 포복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 밤중에 12시에 깨워가지고 빤스만 입어가지고 연병장에 다 같이. 한 거 아니야? 오랜만에 만남에 두 사람의 추억 담은 본물 터지듯이 쏟아진다. 그러니까 농구를 잘했거든. 김상원 씨하고 나하고 박지. 그 나는 전라도 촌놈이니까 저 면허 사람도 없잖아. 너는 맨날 면허 와서 외박 나고 너는 여자도 많이 데리고 다니다고 막. 여자친구들 좀 있었지. 그러니까 2학년 때 나는 미팅이란 걸 처음 했어. 아 그래? 그 우리 집사람이 그 수기부 모임 때 만난 여자 아이가. 그래. 2학년 때. 그러냐? 그래. 수기부 끝날 때 그 모임 하잖냐. 그래. 그때 집사람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연애하다가 결혼한 거야 나는. 인간문화재. 언제 어느 장소에서 만나도 항상 반가운 전우다. 좋지. 왜냐면은 우리가 17살 뭐 이렇게 정말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또 전부 시골에서 나 같은 경우도 시골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우리 모델형인 동기생이지만은
사실 형 같고, 그래서 내가 많이 의지가 되고, 또 내가 외로울 때 우리 모델형한테 또 전화를 해서 같이 또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우리 모델형이 나한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을 누가 얼마만큼 이해를 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동안에 아마 좀 외롭고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좀 고집스러운 면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오늘의 아마 연구소를 만들고 오늘의 위치가 지금 내가 알기로 13년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이끌고 왔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생각한 대로의 군대 문화, 또 세계 속의 한국군의 위치를 자리하는데 큰 보탬이 되도록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전우. 32년 전 그 마음 그대로 김 소장 그 자체를 바라봐준 전우가 있었기에 김 소장은 오늘도 살아가는 힘을 얻는다. 전우를 만나 에너지를 듬뿍 얻은 김진욱 소장. 오후가 되어 그가 세미나 장소로 이동했다. 국방부 예하 사단 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군사연구소는 모두 12개. 그중에서도 김진욱 소장이 운영하는 군사연구소는 어느 곳보다 활발한 활동을 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오늘의 세미나 주제는 전투 모의 실험을 위한 표준 시나리오 세미나다. 이 세미나는 그 민과 군 사이에 서로 정보 교류도 되면서 공감대도 형성하고 뭐 정보 교환도 되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행사라고 생각이 돼요. 각 군의 실질적 중책을 맡고 있는 전투 실험 담당관들과 연구원들이 모였다. 김 소장의 손님 맞이와 함께 세미나의 시기 시작됐다. 이제 MNS는 우리 군의 획득 과정에서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전투 모의 실험을 위한 국방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의 모의 분석 과정을 정형화시키기 위한 기초적인 시나리오를 발표하는 자리다. 기동, 탐지, 교전, 피해평가부터 파악 연마까지 8개 분야에 있어서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모의 모델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시나리오 작성 기법에 대한 발표와 육군 무기체계 분석 모델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시나리오 작성 방법이 발표됐다. 그리고 그래프를 보고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선 이제 이런 세미나 참석을 통해서 군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그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그러고 모델을 모의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는지 그 방향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산업에서는 과연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해나갈 건지,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그 A형 모델이 이제 배포가 된 지 1년이 됐는데 사실 어떤 식으로 그 모의를 진행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그런 표준 시나리오가 없다 보니까 분석자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결과도 나오기도 하고 했는데, 오늘 어떤 하나의 그 길라잡이로서 표준 시나리오가 발표됨으로써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 그 상황에 맞게 약간씩 병행화시키면 되기 때문에 분석가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연구소에서 이미 이 분야 관련 세미나를 두세 차례에 걸쳐 개최한 적이 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 군만이 차별성 있게 세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MNS의 능력이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됐다. 우리 연구소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국방 정책을 개발하고 국방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꾸준히 노력해서 우리 군이 강한 군대, 탄력적인 군대, 효율적인 군대, 또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사랑하는 군대, 그런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미력하나마 제가 혼신을 다해서 일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인으로서 청춘을 보내며 김진욱 소장이 깨달은 것은 바로 군대만의 단절된 세상이 아닌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군대였다. 모두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현되지 않았던 일들을 김 소장은 현재 하나씩 해나가고 있다. 국민들에게 군을 홍보하고 안보의식을 고취시켜 국민을 위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 군사연구소다. 아직은 해야 할 일이 많다며 큰 꿈을 가슴에 품고 사는 김진욱 소장의 평화를 위한 무한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김진욱 군사연구소장은 황무지를 개척해 쓸모있는 땅으로 만드는 농부처럼 무작정 중국으로 건너가 한중 안보 포럼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지금까지 군사연구소가 해온 일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국민안보학교와 군사학교와 같이 국민과 군이 더욱더 가까워지고 안보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합니다. 김진욱 군사연구소장의 이러한 바람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